2부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 기본법 이제 설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일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실패했습니다. 그다음 시범실시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실패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으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나마나 실패할 겁니다. 왜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은 이런가? 주민자치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면 도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20년이라 그러지만은 성공했는 경험을 축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이제 경험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할 거냐? 동네에서 주민들이 정부가 하지 않는 일들 중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라도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 단계의 주민자치권이라도 부여를 해주고 경험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모든 주민자치 정책은 그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가 성립되려면 먼저 구역을 명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주민들 관계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자치권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 기본권을 세 가지를 다 구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잘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는 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격이 없다고 해도 뭐 위원회니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라고 해놓고 이 격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회 뒤에다가 위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도 안 되는 개념상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발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발제문에서 한번 나중에 참여를 해주시고 주민자치회 성격은 NGO입니다. 비정부 조직이라야 됩니다. 정부 조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붙여놓고는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비영리 NPO입니다.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 다음 비사적 조직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개인 영역, 시장 영역, 국가 영역을 벗어나 있는 마을이라는 공공을 찾아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설계가 없는 가운데서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 공동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은 마을의 공공 영역을 시민단체의 사업 영역으로 내주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로 하려고 해도 그 영역이 미리 선점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외려 뜻있는 주민자치를 좌절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면 이웃 간의 친목이 정진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정진돼야 됩니다. 주민자치를 해서 이웃 간의 관계가 도로 손상된다면 이건 주민자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이웃과의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해 주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또 사회적인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해주지 않은 영역에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 해줄 수 있는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도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마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 주민자치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면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 이 세 가지가 주민자치회에 반드시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여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외려 주민들이 미숙하더라도 경험해야 될 영역을 관변단체에다 위탁을 줘버리거나 관변단체 출신의 계약직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려서 외려 뜻 있는 주민들의 주민자치로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법 체계,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려고 보니까 주민자치법은 일반 법과는 달리 실체법이 돼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자치권 부여하는 것은 실체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나 권위는 실체법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 실질을 하는 것도 실체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설립하거나 구성하거나 운영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절차법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법 체계라서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입법권을 시군구 의회가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하수인이라 그럴까? 하부기관이 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주민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눈을 뜨고 있는 공인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공인으로서 임무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을도 그냥 살아가는 삶터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마을의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주민자치회 기본법으로 설계해서 첨부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주민자치회 규약도 하나 설계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규약까지 설계했는 이유는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규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규약 조항에 보면 명칭만 하나 봐드리면 명칭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다 한번 했던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주민자치가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담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을 설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주민자치는 설계가 잘못됐다. 이건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는 거 다른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자치를 도입해놓고 자치도 아닌 거를 도입해놓고 이거를 자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게 이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고, 단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면 이번 개정안 13조의 2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사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의결기능, 집행기능 이런 건 있어도 그 사무는 누구한테 귀속되겠습니까? 당연히 동민에게, 은민에게, 또 면민에게 귀속되는 거지 주민자치회에 귀속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면, 선진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그게 뭔데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기행적인 거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바로 이 시점에서의 우리 실제로 참여해서 느낀 분들의 공동된 인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동자치 또는 동주민자치, 업주민자치 또 업자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다른 나라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